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9월 17일 수요일입니다. 한 주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미국의 금리 인하를 앞두고, 그죠? 나름대로 좀 괜찮다가 어때요? 오늘은, 그죠? 지수가 쭉 밀리죠. 빠지죠. 어찌 보면 그죠? 이 호재를 앞에 두고. 근데 그 앞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장이 좋을 때, 그죠? 이 모두가 다 아는 호재는 호재가 아니다. 그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항상, 그죠? 똑같은, 뉴스라도, 이슈라도, 그게, 그 시기,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뭐, 거기마다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죠, 오늘 빠지기 전에, 계속 말씀드렸죠. 기회 주면 매도를 하고 현금 들고 금리 인하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다. 물론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오늘 조금 빠졌다 해서 또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실상은 아무도 모른다. 그죠? 모르는 것이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근데 모른다고 그죠? 이거 뭔가를 그냥 운에 맡긴다. 막 그렇게는 좀 안 좋은 것 같고. 최근에 좀 금리 인하를 앞두고 좀 중요한 시기, 좀 예민한 시기죠. 그리고 항상 제가 우려를 할 때는 그런 게 있어. 현금 비중이 막 높을 때, 이럴 때가 오히려 더 신경이 쓰여요. 그죠? 그럴 때는 주식을 많이 갖고 있든, 아니면 현금, 다른 어떤 장이 뭐 좋든 나쁘든, 뭔가 흐름이 있으면 그냥 흘러가는데, 지금처럼 애매할 때, 그리고 현금이 많을 때, 이럴 때 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 토요일, 일요일부터 뭐 질문에 답변하고, 월화, 오늘까지 수요일 한 5일, 일주일 이래 달아서 이래 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목이 좀 쉬어 있거든요. 목이 쉬어서 조금 불편한 감이 있는데, 그거는 좀 듣기가 좀 거북해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목을 풀려고 좀 따뜻한 차를 좀 마시고 방송을 시작하는데도 조금 목이 계속 잠기네요. 지금 금리 인하를 앞두고 무엇이 신경이 쓰이냐? 결국은 그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 한 번도 보지 못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죠? 그런 모험수를 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정확한 판단이라고는 볼 수가 없죠. 왜? 그냥, 그죠? 혼자서 그냥 강행하는 거예요. 뭐, 과거의 역사를 보면, 그죠? 어떤 왕이 혼자 독주하고 그 주변에서 아무도 말 안 하고 입 딱 닫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을, 그죠? 경제 논리, 아니면 정치 논리, 국방, 모든 걸 다 무시해요. 무시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 거죠. 과연 이게 옳은 길인가? 바른 길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닌, 그죠?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로 따져보면 과연 이게 바른 것인가? 그죠?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든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 목적, 그죠? 주장하는 바가 아무것도 없죠. 딱 하나, 고용. 근데 그 고용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작되었어요. 누가? 트럼프가. 그죠? 쉽게 우리로 표현하면요. 공익근로, 공공근로 이쪽에 일하는 사람들 전부 다 해고시켜. 그리고 채용은 안 해.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근로자들 전부 추방했어. 그리고 관세, 그죠? 지금 막 전쟁을 펼치고 있어.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도 앞이 안 보여. 시계제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뭐가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멈추는 거예요. 일단은 추이를 보자. 사태를 두고 보자. 지금 딱 그런 관점이죠. 지금 그런 시기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결국은 고용을 조작을 해서 그거를 빌미로 고용이 불안하니까 금리 인하를 해라 강요를 하고 있어요. 고용 말고 다른 거는 다 괜찮아요. 그죠? 어떤 지표는 오히려 와 요거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할 만큼 뜨거워요. 근데 오로지 조작된 고용을 핑계로 해서 금리를 내려라. 그것도 올해 3번을 내려라. 내년에도 내려라. 이게 가능할까요? 물론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연준도 그죠? 트럼프 사람으로 다 심어두죠. 한 명. 지금 그죠? 최하 3명은 트럼프가 시킨 대로 할 만한 사람. 과연 이게 똑바로 나올까? 우리가요. 시장의 반응은 그래요. 이미 그죠?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것은 파월은 단 한 번도 금리에 대해서 언급한 적 없어요. 그냥 보고 하겠다. 고용 지표를 면밀하게 보고 판단하겠다. 그랬죠. 근데 시장은 우리는 이미 그죠? 뭐 금리 인하가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하죠. 왜 그래요? 잘못됐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정권방송, 그죠? 온갖 유튜브나 정권방송 이런 쪽에서 막 떠드니까 금리 인하는 이미 결정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파월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한 적 없어요. 보고 하겠다. 그런 거지. 그죠? 확정된 건 없다. 실제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도 실상은 모른다. 그죠? 그래서 두고 봐야 아는 거다. 이미 시장은 금리 인하를 반영했어요. 당연히 하는 거야, 9월달은. 그리고 10월달, 12월달, 최하 0.25씩, 그죠? 2번은 더 할 거야. 희망. 그런 식으로 주식시장은 이제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그래 될까요? 일단은 트럼프는 강력하게 원하죠. 그렇게 해라. 강압을 하죠. 안 하면 잘라버릴 거야. 이런 식이죠. 근데 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그리고 향후 설사 0.25를 내렸다 해도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뉘앙스.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 다음, 앞으로는. 결국은 그건 뭐다? 연준 회의가 끝나고, 그죠? 파월이 발언을 하죠. 파월이 내 생각은 이렇쿵 저렇쿵 막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할 줄은 몰라요. 근데 그 역시도 자유롭지는 않겠죠. 왜? 연준 그 내부에 트럼프가 심어놓은 스파이가, 그죠? 감시 카메라가 최하 세대가 작동을 하고 있어. 딱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 속마음을, 그죠? 마음껏 까발릴 수 있겠어요? 말 못하죠? 그래서 끙끙 앓고 있겠죠. 그리고 파월이 발언을 할 때도 직설적으로는 할 수가 없겠죠. 혼자서 고립대가 있으니까, 편이 없으니까. 그러면 말을 이제 삥삥 둘러서 어렵고 힘들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까지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는 힘들 것 같고, 진짜 속마음이 뭐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죠? 모든 시장이 아마 점도표를 볼 것 같아요. 다른 모든 부분은 트럼프가 감시를 하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다. 시킨 대로 안 하면 그냥 안 두겠다. 잘라버리겠다. 그죠? 연준 의장, 파월아, 연준 의장, 물러나면, 그죠? 너 실업자 되잖아. 연준에서 뭐 이사라도 한 자리 해서 먹고 살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지금 그런 입장. 어떤 걸 택할까? 근데 진짜, 핵심은 점도표. 왜? 점도표는 무기명이죠. 점도표는 누가 어디에 표시를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무기명이니까. 그래서 연준의 진짜 속마음은, 의사는 점도표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파월의 발언보다 시장은 점도표를 더 높이 보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거기에 더 신뢰를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지금 현재 물가는 물가가 아니죠. 몰라요. 그죠? 좀 시간이 지나봐야 이제 관세 폭탄에 대한 물가 지표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트럼프는 그 전에 빨리 금리 인하 단행해서 따다다다 해치우고 싶어 하고, 그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 지금 빨리 금리 인하를 단행해. 그게 트럼프가 원하는 바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지켜봐야 안다. 물가가, 그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관세는 어떻게 해요? 누가 부담해요? 그죠? 트럼프가 가져간 만큼 그 관세를 누군가가 충당을 해야 되는데, 소비자가, 생산자가 누가 하죠? 부작용은 충분히 발생된다. 이런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어거지, 그죠? 3,500억 달러를 내놔라. 참. 힘없는 나라의 서름이라 해야 될까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답은 없어요, 답은. 진짜 답은 없다, 노답. 그러면, 그죠? 관세도 25% 뚜루맞고, 차라리 25% 뚜루맞고 가자 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죠? 트럼프 하는 거 봤을 때는 25% 했는데 덤벼들어? 마음에 안 들어? 시킨 대로 안 해? 오케이. 그러면 다음 달부터 50%. 또 한 달 지나면 100%, 200%. 막 지르죠? 아무 생각 없이, 영혼 없이 막 지를 거예요. 그리고 또 남을 유인이니까. 만일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냐? 미국 시장을 포기하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죠? 이 부분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요. 그죠?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지금은요, 오히려 차라리, 그죠? 미국 시장, 미국에 수출 안 해, 미국 포기해. 이런 식으로 그냥 들이미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해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그래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 결국 미국도 답답한 부분이 많아요. 그죠? 아쉬울 게 많다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자기네들이 원하는 바,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부활하고 싶다. 제가 봤을 땐 그건 불가능해요. 세상에는요, 돈을 가지고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죠? 제조업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그게 10년, 20년 경험치예요, 경험치. 미국은 이미 그 모든 제조업의 기반이 끊긴 상태에서 미국 사람들이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반도체, 2차 전지, 아니면 조선, 이런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 그 사람들이 어느 세월에 전문가가 되고 기술자가 될까요? 그죠? 10년, 20년, 30년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이죠. 트럼프는요, 한 번도 용접을 안 해봤어. 한 번도 반도체를 안 만들어 봤어. 제조업이란 걸 몰라요. 제조업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그죠? 80 노인네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뭐겠어요? 무슨 가해 수업 하듯이, 어디 가서 영어 학원에서 속성 가해 받듯이, 야, 그거 한 몇 번 해보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야? 그걸 왜 못해? 배 만드는 거 어려워? 그 몇 번 용접해보면 끝나는 거 아니야? 딱 그 수준이죠. 그럼 이거는 답이 없죠. 우리가요, 미국에서 이래라 저래라 암만 떠들어도 우리가 미국 가서 공장을 짓고 해도 결국은 미국이 그거를 고스란히 떠안기는 불가능이다. 빈 건물 공장은 뺏어갈지언정 기술 탈취 이거는 불가능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가능한 국가가 있고 불가능한 국가가 있거든요. 그죠? 제 같은 사람이 최고급 호텔, 그죠? 부산의 힐튼 호텔 주방에 가서 주방장이 스테이크 만드는 거, 요리 만드는 걸 쭉 옆에서 보고 있다가, 그죠?
아싸, 다 봤다, 다 배웠다. 집에 와서 재현하면 그 맛이 나나요?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럼 그 셰프 입장에서 어때요? 요리가 뭔 줄도 모르는 사람이 옆에 와서 쳐다본다고, 야, 기밀 누출된다, 숨겨라, 하겠어요? 바본들, 그죠? 저게 항정살인지, 1등급 한우인지 구별도 못 하는데, 그죠?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미국과 상대를 했을 때, 우리는 당장 물건을 팔아먹는 게 아쉽지만은, 미국 입장에서도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면요, 생산 기반이 자기네들이 금방 할 수 있어요? 불가능이죠. 못해요. 그런데 본인들이 하겠다 해. 그리고 다른 나라도 못하게. 그러면 미국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속 가능할까요? 어렵다는 거죠. 안 될 거다. 트럼프의, 그죠? 지금 현재까지 본 트럼프의 특징이 있어요.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절대 강한 척 하는 거. 시진핑한테 찍소리 못 하죠. 이번에 틱톡 매각, 그죠? 또 연기했죠. 야, 한판 붙자. 야, 시진핑 열로 와. 한판 붙자. 시진핑 대꾸도 안 해. 그러니까, 야, 한판 붙자. 대꾸 안 해?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좋다. 6월달까지 기다려준다. 그때 대답해. 6월달 갔어. 아무 반응도 없고 대꾸도 안 해. 쪽팔려. 그러니까, 에이씨, 알았어. 9월달까지 기다려줄게. 또 9월달이 다 왔어요. 시간이 다 갔어. 어때요? 12월달이 마지막이다. 그때는 꼭 대답해야 돼. 또 연기. 그놈의 뭐 틱톡 갖고 팔아라, 어쩌라, 이래라, 넘겨라. 그죠? 트럼프는 혼자서 막 열불 내고 하는데 시진핑은 관심도 없어. 말도 안 해. 시진핑이, 그죠? 경주, 에이펙 온다고 이야기 도니까 트럼프도 나도 가볼까? 지금 그런 이야기도 나오죠. 줏대가 없는 것 같아요. 무서워할 것도 겁낼 것도 없다. 아무 생각 없이 막 질러대는데 우리만 너무 겁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그래서 이대로 막 그냥 막 끝난다, 죽는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해요. 왜냐? 한 국가에, 그죠?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래 가볍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수출이 막히고 하면 전 세계가 혼란이 올 것이고, 특히 미국은 똑같이 비례해서 혼란이 오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한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굴욕 외교 할 필요도 없다. 돈 달라는 대로 줄 필요도 없다. 그냥 지금처럼, 그죠? 야, 통화 스와핑 하자. 돈 빌려줘. 돈 좀 빌려줘. 계속 보채는 거죠. 그럼 시간 질질 끌고, 어떻게 되나 보자. 막 이런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물론 그 해당 업종, 회사들은 괴롭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품목이 미국만 쳐다보고 100% 수출하는 그런 품목이 있나요? 다, 그죠? 전 세계로 다 골고루 수출하는데, 안 되면, 정 안 되면 진짜 중국이랑 손잡고, 그죠? 러시아랑 손잡으면 되죠. 어차피 뭐 우방도 뭐도 없는데, 서로 뒤통수 치기 하는데, 그럼 우리도, 그죠? 미친 집 치고, 그냥 시진핑하고 만나가지고 뭐 술 먹고, 뭐, 야, 잘해보자. 악수. 푸틴 찾아가가지고, 야, 밥 한 끼 사라. 우리도 달리 노선을 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어쨌거나 답답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현실은 주식 시장은 안 그렇죠. 그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만큼 어렵고 위험하고 힘들다. 쉽게 풀리는 게 없다. 금리, 그리고 파월의 발언, 점도표, 이거는 전 세계 시장을 흔들어 놓을 것이고, 관세는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힐 것이고, 그죠? 그리고 곧 눈앞에 추석이 또 다가오죠. 추석 다가오면 이제는 자금이 빼기 시작해요. 그죠? 자금을 빼. 왜? 우리 시장만 있는 거 아니죠. 그죠? 미국장도 있죠. 코인도 있고. 그러면 국장이 한 10일 놀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자금 그대로 넣어두고 쉬는 게 아니라 돈을 다 빼요. 그 노는 동안 뭐예요? 연휴 동안. 미국장에 가서 단타 치고 코인 단타 치고 해야 되겠죠. 가면 전업은 돈 다 빼겠죠. 그러면
추석이 다가오면 올수록 점점 매도 물량은 계속 늘어나요. 수급이 꼬일 수밖에 없어요. 금리가 좋게, 미국 시장이 좋게, 파월이 점도표가 아주 우호적으로 좋게 나왔다 해도 그거는 국장의 대형주에 국한된다. 그걸로 끝난다. 이래 봐야 돼요. 외인들이 주도하는 흐름이니까. 장이 어떻게 되든 좋든 나쁘든 결국은, 그죠? 추석이 다가올수록 개인들은 주 판다. 계속 판다. 돈 절대 안 둔다. 돈 빼가지고 단타치로 미국장 가고 코인 간다. 그래서 안 좋다. 이게,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쭉쭉쭉 흐름을 보면서 지켜보면서 차라리, 그죠? 추석 연휴 들어가기 직전 하루 이틀 그때 흐름을 보고 주식을 사는 게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다. 저는 그래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주식을 안 사고 끌고 가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 역할이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대응하면서 그때까지 가는 거죠. 물론 이게 기본적인 어떤 전술. 근데 그 하루하루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면 또, 그죠? 전술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전술 전략은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거니까. 큰 흐름은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게 본다.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는 며칠 안 남았으니까 요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다 생각하니까, 큰 흐름은 이런 거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죠? 오를 때는 어때요? 오를 때는 딱 몇 개만 올라. 주도하는 게 정해져 있죠. 내릴 때는 어때요? 다 같이 내리죠. 그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돈을 잃는 거예요. 지수가 40% 50% 올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 일부만 올라. 다른 건 다 빠져. 그렇게 올라도 빠진 게 더 많아. 코스피 신고가 해도 코스닥은 마이너스 났어.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외인들 팔아서 코스피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져. 그러니까 미치고 한장할 노릇이죠. 그런데 이런 흐름을 개인들은 몰라. 안 봐. 볼 능력도 없어. 아, 시장이 이러니까, 이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구나. 이럴 때는 내가 좋아하는 코스닥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이럴 때는 대형주를 사야 되는 거구나. 이해를 못 해요. 경험도 없고.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다? 코스피 신고가 났는데, 코스닥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마이너스나, 꼼짝도 안 해. 그러면, 대주주 죽으라. 그죠? 에이, 대주주 죽어라. 대주주 액세스. 대주주 어쩌고 저쩌고. 온갖 욕을 해. 그리고 찍어 누른다 그러죠. 아니면 개미 털기 한다. 세력들이 일부러 누르고 있다. 온갖 소설을 다 쓰고 있어요. 그게 그냥 개미들 수준이에요. 그게 태생이 그래요. 왜? 공부를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주 들은 거는 맨날 국정원이 작전을 하네, 뭐, 어쩌네, 저쩌네. 이제 세력이 어쩌고 저쩌고. 주 들은 건 그런 거밖에 없어. 안 오르면 세력이 누르는 거야. 세력이 누르다 그거 쳐다보고 있으니 지겨우면 대주주 죽었으면 좋겠다. 욕이나 하고. 그게 한계예요. 지금 이 코스닥이 왜 안 움직이는지, 움직일 수가 왜 없는지, 그래서 코스닥 들어가면 왜 고난의 길을 가는 건지, 그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욕해봐야 아무것도 없어. 대주주 죽으라고 욕해봐야 대주주는 지금도, 그죠? 꼼장어에 소주 잘 먹고 잘 놀고 있어요. 안 죽어. 우리가요, 주식을 하다 보면, 그죠? 막, 어찌 보면 참 불쌍해요. 또 한편을 보면, 아이고, 저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도 내가 한 푼 버는구나. 또 이런 생각도 하고. 종토방이나 이런 데 저도 한 번씩 들어가서 쭉 전체적인 흐름을 쭉 봐요. 분위기를 봐요. 대주주 죽었으면 좋겠다. 어쩐다, 저쩐다, 막 세력이 누른다, 어쩐다, 저쩐다 해나면, 여기서 한 며칠만 더 견디면 저가의 매수 고려해봐도 되겠다. 많이 털리구나. 심리적인 완전 공황, 패닉 상태구나. 그러면 거진 저점은 왔구나. 나름대로 그냥 판단을 하는 잣대로 써요.
어쨌거나 지금은 그죠. 제가 보는 흐름은 그래요. 급해서 덤벼들어서 우리한테 좋을 건 하나도 없다. 지금은 느긋해야 돼요. 그죠? 빠질 거, 똥값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와요. 더 빠져라 하고 놔두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대로 그러면, 트럼프 관세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대로 폭망하고 끝장나느냐? 절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세계 경제라는 게 그래 간단하지도 않고. 그죠? 어쨌든 지금 이 역시도 흐름을 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될지 몰라요. 세상이란 건 몰라요. 그죠? 그래서 항상 그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죠?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꿈꾸고 쳐다보고 거기 계획을 세우고 매일매일 대응하는 거예요. 대주주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보다는 차라리, 그죠? 시장 흐름을 쭉 보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올랐구나. 오늘 반도체, 의약품 뒷담화에 떨어졌죠. 근데 왜? 트럼프가 그랬죠. 트럼프가 본인의 업적을 기리면서 자동차 관세 25% 때렸다. 그러니까 그 자동차, 미국의 자동차 노동자들이 25% 했다가 15% 까줬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짜증나죠. 이 새끼들은 내가 진짜 멍멍이 고생해갖고 관세 온갖 욕 다 물으면서 관세 미기놨더만 25에서 15로 줄여줬다고 이게 대드네. 뭐 이딴 놈이 다 있노. 속으로 기가 차고 황당하죠. 와, 이게 미국이다. 속으로는 기가 찰 거예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한마디예요. 야, 세상에 없던 관세를 내가 만들어서 그나마 15% 먹인 것도 내 덕이야. 그 자동차, 일본 자동차에 관세 15% 먹여놨는데 그 상태에서도 너가 경쟁해가 못 이겨? 그럼 차라리 막 살라 차. 그게 무슨 미국 자동차야. 한심하다. 그게 트럼프의 속마음이겠죠. 그런데 짜증스럽게, 야, 세상에 없던 관세 15%라도 미겨놓은 게 어딘데? 알았어. 그리고 반도체, 의약품 이쪽은 자동차보다 훨씬 많은 관세 때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 두고 봐. 그러니까 오늘 그죠? 반도체가 바로 뿌라락 뚫어막기 시작하죠.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걸 다 봐야 되겠죠. 기사.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다. 대충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반도체가 막 주도하고 삼성 하이닉스가 막 가고 했는데 오늘 쭉 빠져주네? 세력이 개미 털기 하네? 냅다 잡았어. 근데 하루 잠들어 찌끔찌끔 하다 두루룩 계속 빠져. 그러면, 그죠? 누른다고 생각하고 잡았는데 더 빠졌어. 그럼 막판에는 종가에 들어가서 혹시 땡겨줄까 했는데 더 빠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개미 털기 하네? 하면서 끝. 항상요, 시장은 봐야 돼요. 안 보면 몰라요. 그죠? 뜬구름 잡듯이, 그죠? 대충 돈 있으면 주식 사놨고, 오를 때까지 버티면, 존버하면,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 어쨌든 지금까지는 또 잘 견뎌오고, 잘 기다려오고, 그죠? 흐름을 타죠. 이런 거예요. 돈 있다고 100% 무조건 주식 사면 망해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시장 흐름을 보고, 그죠? 베팅을 많이 했다, 줄였다, 현금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주식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느긋하게 세워라, 내워라, 대응. 안 사면 본전이지 뭐. 대응. 그죠? 조금 사놨고, 이 주식은 한 100만원치 살 계획이다. 1차 매수 10만원 했는데 바로 상한가 갔어. 이게 어디야? 이래야죠. 와, 100만치 살라다가 10만원 간만 받는 상한가 갔다. 돌아버리겠네. 이게 개인이죠. 그러면요, 들어오려고 하는 돈도 달아나요. 도망가요. 항상, 그죠? 이게 어디야? 감사한 마음. 상한가 가면 내 주식 산 사람도 부자 되라. 그런 마음. 느긋한 마음. 즐거운 마음. 항상 주식은 즐기듯이. 그죠? 목숨 걸고 하는 주식은 무모한 도박이에요. 도박. 신용미수 풀로 때리고 이거 안 되면 내 죽는다.
참 무모하죠. 로또 전 재산 다 집어넣어서 로또 사가 이번에 안 깡되고 안 걸리면 죽는다 소리는 똑같은 거예요. 예, 어쨌든 지금은 금리 인하부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한번 지켜보세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그죠? 그토록 열광하는 금리 인하가 시장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점도표는 어떤 식으로 보였는지,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시장 흐름이 보인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시장 흐름을 보면서 또, 그죠? 그 다음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세상 어느 누구도 아무도 몰라요.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그거는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그게 주식이다. 예, 수고했습니다.